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지금 보궐선거가 끝났는데 뭐 예상 뭐 다 누구나 다 예상했던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들 이거 뭐 완전히 조선시대 붕당 정치한다. 그래서 참 암울하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정치하는 애들이 수준이 언제까지 이걸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나. 이제 바로 지금 대선 체제로 들어가는데 보나마나 뭐 권력을 잡기 위해서도 정치질을 한단 말이죠. 그런 기사들 보면 뭐 예상대로 다 가는 거죠. 예. 뭐 여기저기 뭐 할 거 없이 뭐 지들은 이제 뭐 대선 체제로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게 목표니까. 근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뭐 그냥 오늘 얘기는 뭐 늘 그랬지만 그냥 저 혼자의 그냥 그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뭐 순전히 그냥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전혀 이게 뭐 정론이 아닙니다. 저는 이 조선 시대를 봤을 때 제일 무능하고 그런 왕이 저는 선조라고 봅니다. 선조는 41년 동안 재위를 했죠. 오래 했습니다. 그때 임진왜란이 발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 붕당 정치의 시발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때가 또 선조입니다. 선조 이후에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됐는데 그 서인 세력이 인조반정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인조가 왕이 올랐는데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일본 놈들한테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후금이었다가 이제 청이된 뭐 중국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어차피 뭐 걔네들한테 이제 명청 시대에서 명 쫓다가 청나라 애들한테 삼전도 그 굴욕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군은 그때 마탱이가 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에 이 붕당 정치가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공이 많았던 그런 세력을 보통 표현을 훈구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토지나 이런 재산을 많이 늘리면서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부정부패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 온건한 그 신진 사대부들은 이제 지방으로 가서 이제 조용히 자기들 이제 학문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서원 뭐 이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향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상무상조 뭐 이런 거 뭐 하면서 어떤 조직 비슷하게 이제 그런 게 좀 퍼져나갔었죠. 그러면서 이 선조가 즉위하면서 이 세력들이 중앙으로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살인파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동서 이렇게 분당이 된단 말입니다. 당이 나눠지는데 이제 원래 이제 그 서인이 자꾸 있었는데 서인 동인 서인으로 나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서인이 이제 노론소론으로 바뀌고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이제 그 바뀌는데 사람들이 보통 말할 때 그냥 서인 동인 남인 북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 시점 지금으로 봐서
서인이면은 뭐 충청 전라 뭐 이쪽이고 동인은 뭐 경상도 이쪽이고 뭐 남쪽은 뭐 더 아래 뭐 어쩌기고 뭐 북쪽은 저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 시점에서 뭐 지금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인이 그 보수라고 보고 동인이 이제 진보라고 이제 봐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 당시 때 서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심이겸인데 그 사람이 서울의 서쪽에 살았었고 김효원이란 사람이 집이 동쪽이어서 서인 동인으로 그냥 분리된 것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인은 뭐 이가 들어가 있고 동인은 저 이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훈구 세력을 몰아낸 그 살림 세력이 처음에 뜻은 좋았으나 이게 이제 변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명은성기냐 뭐 청을 가깝게 지내냐 뭐 이런 외교적인 것부터 해서 제일 처음에 싸움을 시작한 게 전랑인가 그 저기 인사권을 진 자리 그 자리 하나 가지고 싸워서 감정적으로 갈라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인조 반정 때 이제 서인이 광해군을 내몰고 이제 권력을 다시 잡은 거죠. 광해군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서인을 배척하는 그런 걸 했었죠. 저 후금 세력과 이제 어떤 저 잘 지내려고 했다가 이제 쫓겨난 셈이 됐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서인이 노론하고 소론으로 바뀌는데 노론은 그냥 강경파라고 보고 소론은 조금 이제 소극적인 정적을 갖다가 대응한 데서 소극적인 뭐 그런 세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서인들 이 서인들 세력은 이 조선 시대에 있어가지고 계속 명맥을 유지를 한 겁니다. 망할 때까지 권력을 유지를 한 겁니다. 잠시 조금 뭐 이런 적은 있어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노론 애들이 조선시대에 제일 그 뭐라 그럴까 이익이란 뭐 이런 거는 제일 혜택을 본 이 인간들이 나중에 매국노라고 봐야죠. 나라 팔아먹을 때 얘네들이 권력을 지던 놈이 일본 놈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을 섬기다가 이제 일본을 섬기겠다고 돌아선 새끼들이 이 새끼들입니다. 지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나름대로 대접을 받는 그 위치를 간 거죠. 늘 하던 짓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을 섬기고 뭐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네들이 힘있는 놈한테 그냥 딸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집어먹은 다음에 귀족으로 자위를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재물을 챙긴 사람들 명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76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누군지 알 수 있는 그 사람들로 봤을 때 북인이 2명이고 소론이 6명이고 56명이 노론입니다. 그러니까 남인은 1명도 없고요. 그 뿌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놈이 제일 처음에 먹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귀족 자기도 주고. 그럼 그 당시 때 유학을 어디로 갑니까? 일본 동경으로 가죠. 뭐 다 친일파란 얘기가 아니라 많은 수가 그런 혜택을 받을까? 그 당시 때 어떻게 해외를 갑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랬다가 이제 미국이 하면서 이제 영어 좀 되고 뭐 배운 애들 찾으면 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또 기득권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타파하겠다고 뭐 군사 정권에 반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학생운동 한 뜻은 좋은데 걔네들이 이제 지금 기득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래서 여루당 때 한번 겪었잖아요. 왜? 지들은 맨날 이렇게 싸움질해, 남 지적질해,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뭐 정의가 어쩌고, 굉장히 관념적이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싸움질만 하는 거예요. 조동아리 싸움. 그래서 당 맨날 갈라지고, 그래서 지들이 패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권력을 또 잡았잖아. 근데 또 말아먹어. 이제 멸종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뭐 2030 의원들이 뭐 조국 사태 이걸 뭐 반성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학생 운동권 출신 걔네들이 자꾸 있으니까 그게 국문 밑바똥 같은 새끼들이 지금 나와서 막 설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원들도 그러고 걷다가 뭐 도정환을 갖다가 무슨 뭐 비대위 뭐를 시키고 이건 뭐 쥐들이 이게 지금 이게 반성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기 태극기 부대나 여기 국문 그 똥파리 들고 립바똥 애들이랑 다른 게 뭐 있어? 제가 보면 똑같아요. 매갈이나 일베나 똑같은 거지. 근데 이거 학생 운동권들이 그 정권 잡으면서 뭘 이용했습니까? 그 페미니즘을 이용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 뭐 어쩌고 하니까는 아니 그거는 기성세대들이지 요새 20대 애들한테 뭐 남녀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애들 돌아섰다가 서울 부산 시장이 성추행으로 그러니까 여성들도 들고 일하는데 뭐 말도 좀 야이꾸리하게 하니까는 그쪽도 돌아서고 다 돌아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운동권 얘네들이 학생 운동권 얘네들이 굉장히 그 이념적이고 관념적이어서 실사구시가 없어요. 그냥 드립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반성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을 씹어대면은 그거는 뭐 기득권의 뭐고 공작이고 뭐 이럽니다. 저쪽 애들은 뭐 걸리면은 뭐 재수없게 나 뭐 이런 소리나 했었고 이쪽은 싸우고 근데 이제 또 대선 앞두고 이제 발악을 할 겁니다. 누군가 또 내세우려고 하면서 또 분란을 또 일으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아마 양박으로 견제를 당할 겁니다. 민주당 학생 운동권 그 국문 세력들하고 걔들이 권력을 대선에 지들에도 지들 권력을 주려고 하는 거네.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못된 놈들이. 그러면 얘들하고 어떻게 타협 하여튼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또 그 분탕질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온갖 그 기득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가 되는 거를 굉장히 그 두려워하죠. 지금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토지 공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든지 이걸 막으려고 들죠. 근데 벌써 저번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재판까지 가서 이제 다 해서 이제 건드릴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보기엔 또 유시민 것도 나와서 또 초싹거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이런 모습을 제일 명확하게 보여준 게 저는 유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동아리만 깝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유촉세예요. 이 사람이 누구 지지했죠? DJ를 들이닦아하고 조순을 지지했습니다. 뭐 지지야 자기 마음이니까 하면 되는데 아주 그 DJ를 비아냥거리면서 조순이 그래서 민주당 이쪽에서 서울시장도 했죠. 왜 조순이 서울대 교수에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당 옛날에 쓴 책이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김대중은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을 확률보다 낮다. 조순 씨 같이 이미지가 좋은 제3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나서고 신한국당 측이 헛발질을 하지 않는 한 정권 교체 그건 없다. 그러면서 조순을 적극 지지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조순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쪽 당으로 신한국당인가 저쪽으로 당을 바꿔버렸어요. 맨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유시민은 제가 알기로 반성 하나도 안 했어요. 반성 내가 나중에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이 사람은. DJ한테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조금 이 관종기가 있어서 촉새가 DJ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DJ랑 드립다 까면서 거의 맘먹으면 지가 뜨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 당시 때 운동권 애들은 DJ에 대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친구 혼자 그래. 그래서 DJ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식들, 그 아들들 그 비대에 연루돼가지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인기를 잃었었죠. 당연히.
그랬더니 이 유촉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 당시 때는 DJ가 대통령이었었죠.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대통령 자리에 있지만 헛개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실제 통치권은 저기 비서들이 하고 대통령 내려와야 된다, 하야해야 된다. 무슨 부귀영화 누리면서 애국한다고 청와대에 있냐?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거는 청와대가 아니라 한나라당이고 이회창 총재가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분수를 알아라. 예, 법적으로 대통령일 뿐이지 그냥 헛개비인데 노망 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 잘못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몇십 년 동안 민주화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본인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을 뭐 하더라도 뭐 노망 들었다는 둥 뭐 제정신이 아니 그 당시 때 지금 시대라면 뭐 무슨 뭐 욕도 하지만, 근데 그 이후로 그럼 지는 왜 민주당 이쪽을 기웃거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반성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과거의 표현이 조금 뭐 내가 좀 과격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성을 안 해. 자기가 잘못됐다고 딱 똑부러지게 뭐뭐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지금도 거의 이 선거에서 완전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도정환 이 비대위원장도 뭐라고, 저희들한테 욕을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래요.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어떤 잘못을 해서 저희들이 반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조국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조국과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국민들한테는 뭐 하지 마라, 뭐 부동산 사지 마라, 뭐 자기들이 꽉 잡는다, 청와대나 뭐 어디나 어떻게 합니까? 왕창 빚내가지고 뭐 흑석동 못 샀다가 쫓겨났다가 지금 다시 국회의원 들어온다고, 또 그쪽 나가니까, 여자고 나가니까 그 자리 따먹는다고. 뭐 김상조 뭐 뻔해서. 그러니까 적폐란 게 뭐냐면, 적폐라는 게 오늘 길어지네. 제가 1980년도 말에 증권사에 입사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명동 이쪽에서 모든 자금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주로 그리고 지점도 명동, 무교동 뭐 이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면 증권 출납이라고 그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게 들어오면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 그가 잘 나가는 그 여서 큰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채업자께 들어오는 거죠. 뭐가 들어오냐면 채권을 가방으로 들고 와요. 그러면 그 기번호라고 지금 수표에 번호 있듯이 그 채권에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기입장에 기입을 해야 되고, 한 분은 또 그 본사에 있는 증권관리부에 갖다 줘야 돼요, 실물하고 같이. 근데 워낙 수량이 많아 버리니까 먹지를 대고 써야 되는데 그 날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가방으로 들고 왔는데 채권에 곰팡이가 쓸어 있어요. 하도 오래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뇌끼리 하면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기번호가 같은 1년 번호로 와서 건종은 같은 거라고 해서 묶음이 있으면 뭐 1번서부터 100번이면 그나마 감사하고 좋은데 중간에 번호가 다른 게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들이 뭐냐면, 그 당시 때는 금융실명제가 되기 전이니까 뭐 홍길동이라고 계좌를 터도 됩니다. 세금만 더 내기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명동 사채 시장에서 얼굴이 드러나 있는 애들은 그냥 심부름꾼이고 그냥 얼굴마담일 뿐이고, 뒤에 다 별도의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고위 관료 출신들이고
권력을 지은 사람들이지 이렇게 뭐 하다가 양아치처럼 명동에서 심부름하다 이렇게 큰 그런 사람들은 극히 한 몇 명 안 되고 나머지들은 다 자기 존재를 숨기고 있다. 그런 게 적폐예요. 그런 게 지금까지 그 세력들이 예? 언론 권력이 됐든 정치 권력이 됐든 대물림을 하면서 한국 사회가 오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융실명제 이전에 예를 들어서 개인들 같지 않은데 몇 년 동안 거래는 없어요. 배당금 나오면 바로 출금해 가고 예서 유상증자 하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돈다리가 너무 커요. 근데 연락처가 없어. 그 연락 못 하잖아요. 연락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우편으로 뭐 주소는 돼 있는데 그건 가라 주소인 게 많으니까 가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청약이 이제 이틀에 걸쳐서 하면 그 다음날 11시나 12시에 내가 마감을 하는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남자들 한 3명 정도가 이제 큰 가방에 현금으로 들고 와요.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래도 이제 해결은 됐으니까 고마운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때 10억이면 그때 아파트 한 채가 500만 원 뭐 할 때니까 강남에 있는 곳 한 600만 원 할 때예요. 한 10억 정도 가져오면 그때 만원권이 제일 큰 등권종이니까 걔네들은 또 수표 안 쓰니까 그러면 이거를 거래하는 그 은행 지점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면 자금팀을 통해서 수배를 하면 또 명동으로 또 나가야 돼요. 명동 어느 은행 어디 이제 본점이죠 거의. 거기로 갖다 줘야 돼. 그러면 걔네들도 이거 끈 안 풀어요. 그냥 다발로 그냥 넣어버리지. 그거 하세월인데 띠지에 도장 찍혀 있는 것만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락하고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면 저쪽은 뭐 보나마나 안철수가 당연히 이제 합당을 하고 자기가 대권 나올 수 있나 노려볼 것이고 윤석열이 어떻게 하냐 또 달라질 테니까 윤석열은 야리를 재겠죠. 시간을 더 끌겠죠. 끌 수 있는 데까지 끌겠죠. 왜냐하면 집중포괄 안 맞아야 되니까. 지금 뭐 벌써 또 장모 뭐 세금 안 내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또 몇십억 도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재판 가고 그랬을 때 누가 보호를 해주고 와이프는 주식에 걸려 있지 주식 착전에 걸려 있지 장모는 뭐에 걸려 있는데 이때까지 처벌을 안 받았으니까 그때 어떤 뭐를 동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까보면 나오는 거니까 조금씩 나오겠죠. 뭐 둘이 결혼하는데 부인 말로는 뭐 나 아니면 결혼해 줄 사람이 없어서 뭐 결혼했다는데 간택을 받은 것인지 스님이 연결을 시킨 건지 뭐 권력자가 연결을 시킨 건지 그 전에 누구랑 동거를 했는지 그 여성분은 다 까발려지면 영부인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용납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늦게 하고 어떻게든지 포장을 하려고 들겠지. 근데 걱정스러운 게 이 공무원 립바똥들 학생 운동권 얘네들이 또 온갖 또 주접 떨면서 또 막 또 그거를 하면 또 시끌시끌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럼 완전히 멸종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586은 얼마 전에 한번 586 저기 그 세대 교체한다는 얘기 나왔다가 이제 뭐 선거 이겨서 속 들어갔는데 아니 정치권은 정년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일반 사회는 정년퇴직도 있는데 정치는 그런 거 없냐? 아니 물론 뭐 트럼프도 있고 아니 그런 사람들은 다 7, 80대가 아니잖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성 있는 사람 몇 명만 그러는 거지. 그리고 잘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아니 언제 운동권 하다가 학생 운동하다가 언제 누가 정치하라고 등 떠민 사람이 있어. 아니 그렇게 노동자를 위한 삶을 살고 위안나까지는 아니고 뭐 어떻게 뭐 인권이 어쩌고 그러면 아니 왜 그 좋은 학력 나와가지고 왜 벤처기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업을 일으키면 되잖아. 그래서 종업원들한테
노동법 다 지켜가면서 물론 법은 지켜야지 하면서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그거 키워서 국부에 도움이 되고 크게 더 도움이 되지 정치한다고 해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예? 지금 뭐 이거 상장시키는 것도 쿠팡도 미국 가서 해, 두나무도 미국 간다고 그러지. 아 그게 아무렇지 않게 보이나 그게? 예? 미국에서는 뭐 공장을 여기서 안 지으면은 뭐 관세 때리고 전기차 이런 거는 관용차에다가 안 쓴다는 등 해외에서 만든 것들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부 다 지금 빠져나가게 생겼는데 어떻게든지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세금 누가 내 기업들이 내지 그 회사 잘할 생각을 해야지 돼지도 않는 짓거리 지금 공수처가 공수 그 걔들 만들어 지금 걔들 뭐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1년을 쏟아붓고 내가 보기엔 멸종까지 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또 우리도 국민들만 또 개피 보게 생겼어. 아니 어떻게 저쪽에 나와서 지금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된 인간들이 지금 그 잘난 인간들이야 전부 다 MB 밑에서 전부 다 아휴 참 또 꼬라지 잘 돌아갔다 이거. 예 감사합니다.